오,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즌이로구나. 새학기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 달려 마라? 옆집 아이의 겨울방학 공부 방식은?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올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3월 신학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은 작년과는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작년까지는 아이가 그냥 편하게 공부하게 놔뒀다면은 올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5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중학생이 되는 거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활하는 걸 보면은 공부량이 늘어나는 걸 빼고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엄마만, 왜 보고 있는 엄마만 이렇게 갑자기 긴장이 빡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맘때만 되면은 다음 학년 올라갈 생각에 긴장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러시나요? 여튼 그래서 또 저희 집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때랑은 조금 달리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벌써 5년을 보내고 쭉 아이를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빡세게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딱 이때 1월, 2월 그러니까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더라고요. 학교에서 딱히 수행평가도 없고 그리고 밖은 춥고 돌아다닐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온전히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고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차분한 느낌? 그래서인지 1년 중에 제가 막 공부해라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가장 공부량이 많을 때가 한겨울, 딱 이맘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다음 학년을 위한 공부를 쭉 해서 달려놓으면은 학기 초부터는 또 학교 생활 적응하기도 또 벅차니까 그때부터는 또 학교 생활과 밸런스를 좀 맞춰서 여유 있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름방학 때는 날이 좀 더워도 해가 쨍쨍 찌고 날이 밝으니까 밖에서 나가서 놀기도 좋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발산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활동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조금 달려놔야 내년 겨울까지 편안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괜히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기도 힘든 아이를 제가 잡게 되더라고요. 공부 방식은 영어, 수학을 집중적으로. 전에는 영어랑 수학을 매일매일 좀 쪼개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영어, 수학 조금씩 하는 거죠. 이번 방학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에 하던 방식으로 수학, 영어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같이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수학을 하다 보면은 항상 영어를 조금 못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영어도 못했던 부분이나 진도가 좀 안 나갔던 부분을 꼭 해보자 해서 하루는 영어, 하루는 수학 이렇게 일주일이면 평일 5일을 나눠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는 영어 3번, 수학 2번 그리고 또 한 주는 수학 3번, 영어 2번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루는 한 과목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잡아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아이가 과목에 대한 집중도도 나아졌고 그리고 뭘 어디까지 했는지도 좀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매일 쪼개서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너무 늦으면은 뭐 수학이 남았든 영어가 남았든 나머지는 좀 내일 하자 이렇게 미뤄뒀다면 한 과목을 지금은 하루 온전히 쓰니까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은 끝까지 해놓고 자려고 하더라고요. 좀 찜찜한 거죠. 한 과목을 하루에 했는데 못한 게 있으니까. 단순한 게 최고인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독해, 단어장, 그리고 독서 이렇게 네 부분을 하루 코스로 돌려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인강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거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거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시키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본 결과 딱 1년 반 그리고 2년 정도
이 정도 앞서 나가는 게 딱 적당하다는 걸 깨달아서 이 부분도 좀 여유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그러니까 평일 5일이 지나면은 대신에 이제 주말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게 놔두는 편인데요. 본인이 늘 하던 게임 유튜브를 편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개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열심히 좋다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말에 꼭 챙기는 부분은 독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과 제가 좀 권하고 싶은 책을 적절히 섞어서 읽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5학년으로 올라가게 됐던 거니까 한국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동영상이나 책으로 좀 가볍게 익히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권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계사 책을 좀 볼 수 있게 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세계사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계사랑 국사를 너무너무 못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못하니까 억지로 외워서 하려다 보니 시험을 보게 되면은 다 그 외웠던 게 머릿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좀 외워야 되는 과목들, 예를 들어서 과학, 사회 같은 과목들은 책으로 접해서 혹은 동영상으로 접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올라가면은 외우는데 훨씬 더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책이랑 동영상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방학 때 처음에 계획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놓고 살짝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좀 슬슬 루즈해지면서 한번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은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또 하루가 늦게 시작되고 그럼 또 할 일이 미뤄지고 그런데 이제 또 이맘때 되면은 개학이 점점 더 다가오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할 건 또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쵸? 우선은 내년에 배울 것 중에서 아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니까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참고서들을 모아서 그게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새학년 시작 전에 끝내보겠다는 그런 목표로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었다면 이것부터 지금이라도 오케이? 우리들의 새학년 정말 응원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고요. 제가 매년 초부터 새학년 시작 전까지 아이를 위해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도 좋은 친구들 만나서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겨울 내내 이 두 가지를 마음속으로 계속 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두 가지 기도가 닿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